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 기간 중에서 가장 뉴스에 많이 오른 인물 중에 하나가 진중권 교수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는 특별한 정치적인 행사나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그동안 쭉 좌파 농객이었던 진중권 교수가 좌파를 신랄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 일종의 화제성, 상업성 때문에 그가 많은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어찌보자면 그는 상업적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이런 진중권 현상, 좌파 골수 진중권이 문재인 정권을 신랄히 비판을 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 라는 이 현상을 놓고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일종의 진중권 현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함으로써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어떤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익 계산법으로 보자면 자유우파에게 그리고 한국당에게 대단히 유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합리성 그리고 또 지식인이 갖춰야 될 자세 그리고 좌파, 우파 지식인들의 논리 변화에 관한 한국 사회의 공정한 판단, 어떤 지적인 공론화,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진중권 교수의 최근의 행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최근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중에서는 이제 옳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에서는 틀린 것도 많다. 두 번째, 그는 좌파를 비판을 하지만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아주 깊은 좌파의 본질, 좌파의 위선, 좌파의 혼돈, 특히 이 좌파의 공산주의 옹호, 북한 문제,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지른 몇 가지 죄과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폄하, 매도, 광우병 선동, 조선일보 언론에 대한 왜곡된 공격, 그리고 노무현이가 이 NLL을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한 노무현에 대한 옹호, 이런 대표적인 어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가 저지른 죄과 4개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일단은 내가 진중권의 최근 발언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기 부대가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기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조국 수호,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이런 최근에 조국 사태의 일련의 과정, 검찰 개혁, 공수처 옹호, 자, 이런 집회를 벌였던 이 친문 세력, 문파, 대깨문, 이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이들 세력을 정치적인 광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극기 부대와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논리적인 사고의 결여에서 오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태극기 부대를 조국기 부대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태극기 부대와 어떤 이 우파의 정통 세력의 내면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국기 부대는 그는 대개
문재인의 이 콘크리트 지지율 40%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저는 이제 40%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문재인의 지지율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여론조사 자체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략 저는 10%를 뺍니다. 그래서 많아야 30%, 3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는 40%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콘크리트의 철근에 해당되는 것이 이 조국기 부대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적인 광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탄핵 이전만 해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일본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이 맹목적 지지의 행태를 정치적 광신이라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 1번이 됐다. 요즘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광신적 태도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국이 뭔 짓을 해도 괜찮아. 국은 조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율 40%는 이런 광신층을 핵으로 보유할 때만 가능하다. 보수 정권이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즐길 때 그 콘크리트의 철근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오늘날의 태극기 부대다. 그들이 보수의 핵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탄핵 이후 보수의 환골탈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들에게 발목이 잡혀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 부대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주는 최대의 버팀목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그들이 보수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친문 헤게모니도 영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조국기 부대하고 혼돈한 대표적인 근거는 첫 번째, 태극기 부대는 천편일률적 같은 색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집회와 대한문 앞 그리고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많은 애국 집회들, 또 정광훈 목사의 집회, 뭐 특히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10월 혁명의 집회, 태극기 부대라고 통칭되고 있는 그 세력을 분화해서 따지고 보면 논리와 입장과 주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이니까 즉시 석방해야 된다. 탄핵이 사기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수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에 잘못이 있었고 지은 죄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이런 논리. 자, 그리고 탄핵에 많은 선동과 왜곡이 있었다. 그러나 100% 사기 탄핵이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 50% 정도 선동 왜곡이 있었다. 그 퍼센테이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런 거 보수가 환골탈퇴해야 된다. 박근혜를 뛰어넘어야 된다. 박근혜를 극복해야 된다. 박근혜가 잘한 것은 철저하게 계승하고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또 신랄하게 비판하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보수 개혁론, 보수 혁신론. 한국당을 완전히 정말이지 환골탈퇴, 싹 물갈이 내지는 뼈대부터 바꾸는 이런 식의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태극기 부대는 그렇게 선너계의 어떤 이 정치적인 분석과 시각이 따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기 부대는 맹목적으로 문재인, 공지영이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 얘기. 내가 신뢰하는 문프니까, 문재인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니까 그가 임명한 조국을 100% 신뢰한다라는 이런 광신적인 논리, 맹목적인 주장, 조국 수호, 검찰개혁, 엉뚱하게 윤석열의 검찰을 공격을 하는 검찰개혁, 그런 이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라는 구호, 이런 조국기 부대에서 태극기 부대가 보여주는 어떤 합리적인 이성의 분화, 다양성,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진중권 교수는 문재인 집권 3년 동안 어디 가서 뭘 하고 이제서야 문재인을 비판을 하는가. 조국 사태가 터지고 문재인이가 약화되고, 저는 여론조사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4월에 통영선거, 이 재보궐선거를 저는 믿습니다. 창원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한국당의 승리입니다. 통영선거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이 완전히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초기서부터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 문재인의 뇌에서 기어나온 공산주의자들,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 남북 평화 사기 쇼, 그리고 완전히 이 운동권, 지금 진중권이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위선적인 운동권으로 가득 채웠던 청와대와 정권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비판하지 않냐고. 3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면서 이제 와서 비판을 하는가. 세 번째, 좌파의 본질을 제대로 찌르지 못하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과거 자신의 네 가지 죄과는 왜 사죄하지 않는가. 좌파의 대표적인 논객으로서 지금 좌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상업적 특수를 노리는 진중권. 그러나 그의 지적 활동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위선과 부족과 이중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